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들 지금 가슴이 답답하죠.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해가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악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을 또 추종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쪼다와 같다고 할까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교육받았는지 아무런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허탈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혜도 볼 수 없고 양심도 볼 수 없고 기계도 볼 수 없고 참 한탄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반면에 이 추위 속에 나와가지고 삶의 질서가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다시 제 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인간 정신의 퇴화와 인간 정신의 어떤 진화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진행하면서 한 주에 한 편씩 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인간 정신의 진화에 대해서 좋은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시로 뽑은 거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시, 우리가 교과서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유명한 시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한번 골랐어요. 사실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시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협소하거나 또 시험 문제 중심으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이라든가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헤아려 보지 못하는 오히려 소외된 그런 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오연으로 된 시입니다. 시가 웅장한데요.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시간적인 차원에서 첫 연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이 처음 열리는 두 번째 차원에서는 공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 세계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 천지개벽의 이제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간과 공간이 서로 이제 결합된 흐름 속에서 이 세계가 또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비로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와서 이 사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인간이 4연 5연에 등장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네, 이와 같은 시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특히 이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쓰여진 문학 작품 그리고 여기에서 작가가 더군다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국뽕 넘치게 이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이제 배워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를 어떻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시의 제목이 이제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걸 우리의 어떤 이제 조국이라고 규정을 딱 해놓고 첫 연에 태초에 시간이 열리는 어떤 그런 거를 이 광야 우리 조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함, 원시성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두 번째 연도 광야의 신성함을 보여준다. 이곳을 침범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3연이고 4연과 5연에서 눈이 내리니까 시련의 역사적 상황, 특히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시간에 서 있는 독립투사 그리고 민족의 광복과 부활을 노래하는 그런 것으로 마지막 연을 이제 보통 해석해요. 자, 이런 방식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 틀린다고는 전혀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뭐 시라고 하는 게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이제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라는 게 그래요. 내가 독립투사였다고 할지라도 시를 쓸 때는 그 시를 쓰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독립투사로서의 개인보다 훨씬 큰 사람이 돼가지고 시를 써요. 구체적인 시공간도 거기에 개입이 되지만 그 구체적 시공간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인류적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잖아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이 말은 니체 같은 사람도 이 초인이라는 말을 썼죠. 유버맨시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니체도 그런 말을 쓸 때 뭐 독일인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인류적
보편성, 그리고 한 개인을 인류적 어떤 진화의 과정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거를 조국이라고 딱 한정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최초의 천지개벽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죠. 이건 우주의 시간이기도 하고 이 광야가 탄생하는 시간은 꼭 조국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지구가 탄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초의 어떤 시간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뭐냐면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게 참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 그러니까 최초의 천지개벽을 알리는 그런 메타포로 이 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는데 그 왜 천지개벽을 했는데 이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최초의 기원의 소리 이거를 왜 이렇게 부정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문을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고 이 시의 하나의 수수께끼이면서 가장 중요한 구도죠. 의문을 두고서 그 다음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광야의 신성성 우리 조국의 어떤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뭐 조국의 신성성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근데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생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곳에 범하지 못했으리라고 하는 거는 광야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맥들이 뭔가 자기 지형을 형성해가는 그런 생성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생성의 과정을 일단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 생성의 과정이 멈춘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끊임없는 광음을 그러니까 빛과 그늘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산맥들이 멈췄는데 어떤 생성의 과정이 멈췄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다시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어떤 새로운 또 생성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3면에는 인간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4연과 5연의 핵심은 인간이 등장하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국광복의 실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혹은 그걸 넘어서서 1, 2, 3연에서는 천지개벽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탄생을 했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세월이 막 흘러가지고 멈추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것들을 생성과 반복해 왔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인간의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게 무슨 역사의 강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임의적이죠. 여기는 사실 인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강물을 꼭 역사의 강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생성의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멈추고 반복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주의 빅뱅이 30억 년 전에 최초의 시간이 탄생을 한 다음에 지구가 보통 한 46억 년에서 47억 년 전쯤에 탄생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1년 365일 달력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출현하지 않았대요.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비어있던 시간인 거죠. 인간도 없었고 그러다가 11시 공룡 같은 게 탄생을 하고 15 지구 시간으로 하루를 환산해 보면은 45분 정도 출현했다가 그것도 멸종하고 자정 2분 전쯤 11시 8분 한 43초 정도의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탄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없는 어떤 시간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인간이라는 종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그 협소하게 우리 조국 광복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주의 어떤 탄생, 지구의 탄생, 그리고 거기에서 인류라고 하는 종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대서사실을 우주적으로 굉장히 스케일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많은 이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이런 거 굉장히 동양적인 전통적인 수사법이죠. 그래서 눈 내리는 상황에서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고한 그러나 눈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고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가난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지금 충분히 불려질 수 없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노래. 지금은 완전히 개화되지 못한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노래가 완전히 개화되는 것은 노래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되는 상황이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고의 뒤에 이 시에서는 천고라고 하는 게 까마득한 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천고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이 까마득한 날 맨 앞에 있었던 까마득한 날 바로 그 까마득한 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까마득한 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그때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목을 부르게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자유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정신, 그런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육사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천지개벽, 우주의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그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천지개벽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의 미완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천지개벽이 미완성이 완성이 되는 것은 뭐냐? 닭 우는 소리가 인간이 노래 부르는 소리로 바뀌는, 인간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세계가 됐을 때야 이 닭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유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인간현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 신학도 아니고 뭐 물리학책도 아니고 참 애매한 그런 방식, 철학책도 아닌 그런 책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 유럽 지성계를 강타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서는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우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거든요. 필연적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물질적인 진화가 생명의 탄생을 만들었는데,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진화하게 되면은 어떤 의식,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도의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 진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우주에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 생명체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목적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샤르댕 주장이에요. 여기서 천고이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광에서 몽롱하게 부르는 것은 단순히 조국 광복의 그런 노래라고 하는 것들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천지개벽은 있었지만 그런 천지개벽이 진정한 의미의 천지개벽이 되는 데는 바로 자유로운 노래를 부르는 인간, 그리고 그 인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로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어떤 정신, 노예적인 정신을 넘어선 해방의 어떤 노래를 부르는 정신이니까 굉장히 진화된 의식이거든요. 또 샤르댕에 따르면 그 진화된 인간 의식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인류가 출현하는 그런 세상이 그야말로 닭 우는 소리가 나는 세상, 진정한 우주의 천지개벽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천지개벽은 우주와 인간, 물질계와 생명계가 서로 합작하는 걸 통해 진정한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서 정말 고등 생명체답지 않게 반성적 사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물종들도 지금 보게 되는데, 한강의 히라보 시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럽고 폭력적이면서도 왜 이토록 세상은 아름다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폭력과 고통 속에서 폭력과 고통의 해방을 노래하는 그 노래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노래이고, 그때 부르는 그 자유로운 노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시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밤새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시민들이 또 하나의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과 같은 시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런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적 진화에 참여하고 있는 인류로서 우주적 진화의 최첨단의 존재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